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항체 검사 그 두 번째 파트, 결합 항체, 중합 항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제 코로나 항체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중하게 안 좋은 환자분의 상태가 PCR 검사를 해도 계속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이전에 코로나 항체 검사 음성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코로나 감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그 채취하는 시점은 코로나 증상 발생 후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이후에 측정을 해야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코로나 항체 검사를 통해서 어떤 환자가 면역력이 생겼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백신을 맞고 코로나 만약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항체가 생기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다만 이 항체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과정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 항체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과 확진된 사람의 항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면역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연구 데이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볼게요. 보시면 이전에도 자주 제가 설명하는 표이지만 코로나 감염이 되고 나면 항체는 뒤늦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림도 보여드렸고 항체는 결국에는 생김으로 인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이 돌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이 돌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이제 그때 이제 개미지옥처럼 감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여기를 감싸버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길이 없고, 이렇게 항체가 감싸게 되면 이렇게 면역세포들을 다 불러 들여와가지고 그 면역세포들이 더 잘 이 바이러스를 해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과 어떻게 우리 몸이 상호작용하는지 조금 3D로 좀 살펴봤는데, 이 ACE2 리셉터, AC2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게 사람한테 있는 그 수용체인데, 이걸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얘를 꽉 물어가지고 이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몸속으로. 그게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AC2라는 수용체가 어디 있나 보자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면 그걸 꽉 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순식간에 점프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항체가 여기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3D로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이 항체가 이 S 단백질을 전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S 단백질 중에 굉장히 일부분을 꽉 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부, 이 일부가 도대체 어디일까? 이 일부를 좀 봤더니 일단은 그거는 뒷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부는 일단은 기억은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체 생성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항체를 형성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백신을 쓰게 되면 우리가 모든 단백질을 다 백신 그 단백질로 쓰진 않거든요. 딱 한 종류만 써요. 왜냐면 그게 만들기도 쉽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뚜렷한, 이게 이 단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만들 때 가장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타겟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꽉 물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S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S 단백질이 핵심 물질이고,
감염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S 단백질도 있고 M 단백질도 있고 N 단백질도 있고 E 단백질도 있고 모든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N과 S 단백질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N과 S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를 대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나머지 E 단백질, M 단백질은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면 N 단백질과 S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그럼 모든 종류의 항체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N과 S를 인식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는 무엇일까 해서 그 N과 S 항체를 타겟으로 항체 검사를 하게 돼요. 백신도 마찬가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항체를 N 항체, S 항체를 찾는 게 아니라 S 단백질에만 관련된 항체를 찾으면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던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N 단백질과 S 단백질, E 단백질을 어차피 바이러스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침투를 하면 여기에 맞서서 우리 몸은 항체, 이걸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N에 대한 항체, S에 대한 항체, E에 대한 항체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항체만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대표할 수 있는 N 항체와 S 항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감염 여부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만약에 백신을 맞았어요. 어떤 환자가. 그러면 이 백신에는 모든 항원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S 항원, S 단백질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서 E 항원이랑 N 항원이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은 S에 대한 항체만 있겠죠.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S 단백질을 타겟으로 좀 찾아야 되고 감염 걸린 환자는 실제로 코로나 걸린 환자는 N과 S 단백질이 주요 타겟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항체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백신을 맞거나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그럼 항체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항체가 과연 코로나19 면역, 그러니까 이 항체가 아까 바이러스와 싸워준다고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S 단백질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똑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 몸이 이 바이러스를 꽉 껴안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RBD 약자를 따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인데 이 S 단백질 중에서도 끄트머리 이 스마일 표시되어 있는 이 애가 오히려 핵심인 거예요. 여기 그림 제가 좀 그려봤는데 S 단백질 중에서도 이 옆에 왼쪽, 오른쪽 다 인식할 수 있는 항체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는 이 스마일,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일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바로 중화항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의 수용체가 이 스마일을 인지를 하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생긴다면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합 항체를 검사하는 거랑 중합 항체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 항체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고, 중화 항체는 이 사람이 백신으로부터 백신을 맞았는데 그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내 몸이 방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결합 항체가 아니라 바로 중화 항체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다그 백신 투여 이후에 바인딩, 그러니까 결합 항체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RBD라고 중화항체 값의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중화항체 값이 아예 안 맞았던 때보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두 번 맞으면 더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백신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중화한다는 그러니까 중화 항체 값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면역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데 쓰이는 게 바로 중화 항체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 항체 값을 통해서 면역력을 측정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럼 이 중화 항체가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좀 따분하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좀 바로 서야 앞으로 중화항체를 들었을 때 왜곡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조금 길게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